야,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온 이곳은 익산의 한 농가인데요. 이 농촌에 정말 농사일을 잘하는 효자가 있다고 하는데, 효자!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니 저 비행 물체는 설마? 우와! 이야, 저거 드론 아니야, 저거? 근데 저 비행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고 누가 조종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굉음을 내며 하산하는 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막 만지작대고 있는 이게 뭐예요? 드론인데 이제 농약 살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농약을 살포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 네, 이제 저를 대신해서 농약 살포를 할 겁니다. 이야, 요즘 많이 편해졌네. 예전에 막 풀떡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장화 여기까지 신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지금 농촌 일을 도우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일손의 아주 효자입니다. 내가 바로 농업용 드론 되시겠다. 약 8분 만에 1만 제곱미터를 감당하는 농약 살포 드론은 조종법만 잘하면 자동으로 발사. 접이식 설계로 이동과 운반도 편리. 일반적인 드론하고는 달리 프로펠러도 엄청 많아요. 네, 안정성을 위해서 프로펠러가 많습니다. 와, 총 몇 개입니까 이게? 16개입니다. 16개. 이게 동그랗게 이게 연료 주입구인가? 아니요, 이건 GPS인데 이제 기체 안정성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GPS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농약. 네. 그러면 농약이 살포되는 데가 이제 노즐을 통해서 예. 이렇게 양쪽으로 고르게 분사가 되도록 그럼 멀리 살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고르게 이렇게 하얀풍을 통해서 보면 시야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하향풍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로 방제 효과가 뛰어난 농약 살포 드론. 시간은 단축. 농약 중독 위험성을 줄여줘 효자손 노릇 톡톡히 한다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구석구석 뿌려주니 그야말로 농업계 신세계. 야, 이렇게 하면 일 금방 끝나겠네요. 착륙은 천천히. 안전한 착륙으로 우발적 사고를 차단한다고. 온다. 야, 기가 막히네. 우와. 오호. 그때 등장한 농장 주인. 농약 더 갖고 왔어요. 여기 저거 좀 많이 뿌려줘요. 예. 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배터리만 충전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분사 가능. 저쪽도 뿌리고 이쪽 좀 보태요. 어디? 이쪽에. 어디? 그쪽에. 저쪽 구석. 더 주고. 예. 자, 가고 있어요. 잘 줘요. 예. 자, 이쪽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잘 뿌리고. 드디어 살포 완료. 유레카! 방부제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첫 번째, 바로 수치입니다. 장을 담글 때 수치를 띄워놓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재료에 숨겨진 과학이 있다고 합니다. 다공질의 탄소 덩어리로 되어진 숯이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습기를 흡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줄어들게 되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세균의 번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방부 효과뿐 아니라 정화 작용에도 탁월한 숯.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천연 방부제는 무엇일까요? 고온다습한 날씨에 쌀을 보관할 때 벌레가 생길 수 있어 고민인데요. 대표적인 쌀벌레 바구미는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알을 낳는 등 번식력이 강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때 해결사가 있었으니 바로 마늘과 붉은 고추. 쌀독 안에 마늘이나 붉은 고추를 넣어두면 쌀벌레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늘의 알리신과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항균이나 살균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쌀떡에 넣으면 쌀벌레를 막아주고, 장독에 넣으면 장 발효 때 곰팡이 번식 같은 것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치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소금을 가지고만 담근 그런 이제 짠지 형태의 김치였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김치에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금의 함량은 줄어든 그런 김치를 먹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추의 방부 효과가 김치에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품 종류별로 보관 방법만 달리해도 재료의 산패를 막고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육류의 경우 구입 후 하루 정도 보관한다면 저온실에 넣고, 오래 두려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고기는 덩어리째 식용유를 발라 보관하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세균의 증식을 막고 좀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선과 어패류의 보관에도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어패류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선류인 경우에는 머리, 내장, 지느러미, 비늘 이런 것 등을 제거하고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패류인 경우에는 특히 조개 같은 경우 해감을 시킨 후에 냉장 보관하거나 아니면 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감을 시키지 않고 바로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잃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천연 방부제부터 재료별 보관법까지 화학 방부제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 직접 활용해 보세요. 유레카! 나 자신은 힘든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조건 예스를 외치고 있진 않나요? 이처럼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꾹꾹 누르는 것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상담 전문가 듀크 로빈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타인의 시선을 살피는 사람의 유형을 모두 9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완벽해야 한다. 침묵은 금이다. 화는 꼭 참아야 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도우미가 되기를 자처한다. 혹시 나도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직장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 8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7.3%가 착한 직장인 컴플렉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착한 직장인 컴플렉스가 생긴 이유로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타인에게 시키기보다 내가 하는 것이 편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등의 응답이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성장한 뒤에도 계속 간직한 채 지내서인데요. 주로 엄격한 집안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 것에 대한 우려로 일탈을 용납치 않는 정형화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해지면 강박증,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때론 현명하게 노를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타인의 이야기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유레카! 지금부터 태극 문양 안에 검은 점을 주시하세요. 화면이 바뀌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자, 몇 초 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준비됐나요? 3, 2, 1, 짠! 눈을 깜빡이세요. 태극기 모양이 보이나요? 이것이 바로 잔상 효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바탕에 흐릿한 태극기 문양이 보이는 이유,
그것은 방금 전 눈으로 본 것을 뇌가 기억하고 있어 그 대상이 사라져도 일정 시간 망막의 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잔상 효과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눈은 20분의 1초의 시간 간격을 인지할 수 있는데 선풍기가 만약 20분의 1초의 시간 동안 회전하여 처음 위치에 있다면 날개는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앞의 경우보다 날개가 10도 덜 회전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잔상 효과를 응용한 재미있는 아이디어. 미국 대선 때는 오바마 지지자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지금의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영상 역시 잔상 효과에서 타가난 기술이랍니다. 1초에 여러 장의 그림을 연속으로 보여주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조트로프라는 장치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조트로프는 그림과 그림 사이에 검은 막을 놓거나 좁은 틈 사이로 그림을 빠르게 돌려 연속 동작으로 보이게 하는 시각적 장난감인데요. 자, 유쾌씨의 병아리 날아라. 장치를 더 빠르게 돌릴수록 병아리의 날갯짓이 힘차지는군요. 유레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문제시되는 도로 위의 분노, 로드 레이지. 단순히 차선 양보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차 앞을 끼어들어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며 다른 차량에 위협을 주는 운전자들, 그리고 그 운전자들을 처벌하고자 행해지는 보복 운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해지는 보복 운전. 이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찔한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